자정의 인형극 연주되는 신체와 오렌지 향기. 제1장 정적을 깬 불협화음. 도시 에테르의 중앙국립음악당. 이곳은 가장 고결한 선율이 흐르는 곳이었으나 오늘 밤은 지옥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무대로 변했다. 새벽 20 무대 정중앙에 기이한 형태의 악기가 설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현희가 현장에 도착했다. 강 형사, 내가 분명히 말했지. 뇌세포가 휴식을 거부하면 차풍 모드로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번엔 또 뭐야? 현희는 안경을 치켰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톡서를 내뱉던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차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기괴함이었다. 제2장 귓볼에 맺힌 선율. 피해자는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였다. 그는 무대 바닥에 엎드린 채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의 척추 마디마디와 관절들이 기괴하게 꺾여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범인은 돌출된 뼈 위에 가느다란 금속 막대들을 덧대어 마치 인간의 몸을 거대한 실로폰처럼 개조해 놓았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현희는 사체 옆에 놓인 오렌지 한 바구니를 발견했다. 상큼한 과일 향기가 사체의 비릿한 피 냄새와 섞여 역겨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현희는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귓볼을 살폈다. 그곳엔 아주 작은 바늘구멍이 나 있었고 구멍 속으로 가느다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강 형사, 이 전선은 뇌의 청각 피질과 연결되어 있어. 범인은 사후 경직이 오기 전 피해자의 신경에 전기 신호를 보내 뼈를 울리게 만들었군. 죽어서도 자기 몸이 연주되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 말이야. 현희가 사체의 팔을 살짝 건드리자 앙상하게 드러난 뼈에서 덱마이너스 하는 맑고 서늘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름 끼치는 음색에 현장 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무서워하지 마. 이건 죽은 자의 비명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풀어야 할 암호니까. 제3장 벌레들의 행진. 현희는 돋보기를 꺼내 피해자의 피부를 관찰했다. 투명한 피부 아래로 파랗게 솟아오른 핏줄들이 기묘한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며 뒤엉켜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혈관이 아니었다. 이건 기생벌레야. 열대 지방에서나 서식하는 미세신경 기생충이지. 범인은 이 벌레들을 혈관에 주입해 근육을 수축시키고 몸을 악기 형태로 고정했어. 현희는 분노로 인해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무대 구석 커튼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현희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커튼을 걷어냈다. 그곳엔 악기 케이스 안에 몸을 숨긴 채 덜덜 떨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음악당 관리인의 아들이었다. 현희는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숨기고 아이에게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 꼬마 음악가? 여기서 숨바꼭질 중이었니? 그는 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던 사탕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저씨가 지금 특별한 마술 공연을 준비 중이라 조금 시끄러울 거야. 자, 이 기마개를 하고 눈을 감으면 금방 멋진 오렌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된단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맛있는 오렌지 주스 냄새만 날 거야. 아이가 기마개를 하고 잠이 들자 현희는 아이를 강 형사에게 인계하며 낮게 읊조렸다. 저 아이의 기억 속에 이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남지 않게. 만약 조금이라도 기억하게 되면 강 형사 자네의 관절을 내가 직접 조율해주지. 제사장 침묵의 목격자와 뇌의 지도. 현희가 아이에게 기마개를 씌우고 달래는 동안 강 형사와 감식 반원들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극심한 공포로 인해 말문이 막힌 상태였다. 경찰들이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이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떨 뿐이었다. 애한테 겁주지마 강 형사. 자네의 그 험악한 얼굴은 수사에 전혀 도움이 안 돼. 현희가 까칠하게 쏘아붙이며 아이의 곁으로 다시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봉지를 만지작거렸다. 꼬맹아, 아저씨랑 게임 하나 할까? 저기 무서운 아저씨들 말은 무시하고 아저씨한테만 살짝 말해줘. 그 나쁜 음악가가 혹시 이 시뮬레이션 같은 무대 위에서 무슨 주문을 외우지는 않았니? 아이는 현희의 다정한 눈빛에 조금씩 안정을 찾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이 별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주의 끝에 닿으려면 이 소리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자기 시계의 유효 기한이 다 됐다고 했어요. 현희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물리학 공식들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별들의 소리, 우주의 끝, 그리고 시계의 기한. 강 형사, 아이의 진술을 분석해. 범인은 단순히 미친 게 아니야. 그는 이 범죄를 일종의 특이점으로 보고 있어. 인간의 신체를 물리적 한계까지 몰아붙여 코 차원의 파동을 만들려 한 거지. 현희는 아이가 들었던 시계 소리에 주목했다.
그는 피해자의 킥볼에 연결된 전선이 단순한 전기 자극기가 아니라 특정 천체, 물리학적 주기에 맞춰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수신기임을 알아냈다. 이건 단순한 살인 현장이 아니야. 우주의 섭리를 이 좁은 무대 위에 구현하려 한 거대한 실험실이지. 범인은 지금 식물원 온실에서 마지막 화음을 완성하려 하고 있어. 제5장 뒤틀린 특이점의 붕괴. 현이는 식물원 지하 온실로 거침없이 들이닥쳤다. 범인은 거대한 안테나와 연결된 장치 앞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이현이, 늦었어. 곧 우주의 특이점이 열릴 것이다. 인간의 뼈가 내는 진동이 저 별들의 노래와 공명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거야. 범인이 장치를 가동하려 하자 현이는 미리 준비한 소형 전자기 펄스 EMP 발생기를 던졌다. 강렬한 스파크와 함께 온실의 모든 전자기기가 멈춰섰다. 진화? 헛소리하지 마. 넌 그저 중력에 묶여 썩어갈 인간일 뿐이야. 내가 믿는 그 위대한 물리학 법칙 어디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통 속에 죽이라는 공식은 없어. 현이는 범인의 가슴팍을 걷어차 바닥에 굴렸다. 범인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이건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도약 같은 소리 하네. 넌 그저 아이들의 밤을 망친 범죄자일 뿐이야. 내 눈엔 내가 만든 그 기괴한 악기보다 저 아이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훨씬 더 거대한 우주로 보여. 제6장 마지막 마침표. 사건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고 식물원 지하의 광기는 경찰의 증거물 상자 속에 갇혔다. 에테르시의 음악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현이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의 마지막 장에 거치게 마침표를 찍었다. 그의 곁에는 휴가 때 바닷가에서 가져온 작은 조개 껍데기와 기차에서 받은 종이 비행기 그리고 오늘 아이가 준 사탕 껍질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 형사, 이번 사건 보고서 제목은 무너진 별의 노래로 해. 그리고 그 아이, 음악 공부 계속할 수 있게 장학재단 연결해줘. 내 이름 말고 익명으로. 현이는 다시 침대에 몸을 눕혔다. 며칠간의 밤샘으로 그의 뇌세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우주의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적어도 오늘 밤 이 도시의 끝은 평화롭겠군. 그는 까칠하게 투덜거리며 안대를 썼다. 천재 탐정 이현이.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오만했지만 그가 찍은 수많은 사건의 마침표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에테르시의 창밖으로 비로소 고요하고 아름다운 진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다.